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우리나라 력슈대 70대 이상 분들의 이혼 소송이 무려 퍼센트 40주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항원불륜입니다. 국내 한 가정법률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항원 이혼 사유 가운데 배우자의 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퍼센트 30%에 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불륜이 2년, 아르년이 아니라 은년, 10년, 심지어 10년 넘게 이어진 장기 불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생활비 벌으느라 내 건강 하나 제대로 못 챙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은연, 10년 동안 다른 사람과 부부처럼 살고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항원불륜이 단순히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압, 신장, 면역력, 심지어 뇌까지 공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항원불륜의 충격적인 현실과 이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정적으로는 어떻게 대비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에 놓이셨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지 4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항원불륜이 젊은 사람들의 외도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한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의 상담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항원불륜에는 3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외도 기간이 압도적으로 깁니다. 젊은 사람들의 외도는 보통 몇 달에서 있다, 아르논 정도입니다. 그런데 60대, 70대 이상 분들의 불륜은 평균 7.4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가능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불륜 상대는 대부분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수년, 10년을 함께 근무했거나 사업상 비즈니스로 오래 알던 사이거나 동호회나 모임에서 자주 만나던 사이입니다. 원래 아는 사이니까 주변에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래된 지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불륜이 들킬 위험도 적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오래 지속되는 겁니다. 둘째, 어딘가에서는 부부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젊은 사람들의 불륜은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모래모래 만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불륜은 상대적으로 당당합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두 사람이 부부로 인식되고 있고 어딘가에서는 이혼한 사람끼리 만나는 줄 알고 심지어 따로 살림을 차려서 주중에는 거기서 지내고 주말에만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학 가족학과 연구팀이 항원불륜 사례 아르바 요건을 분석한 결과 약 퍼센트 30수에서 별도의 주거 공간을 마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피해자가 알았을 때 받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아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남편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셋째, 의외로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륜을 유지하려면 체력이 필요합니다. 두 곳으로 가야 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관리해야 하고, 들키지 않게 신경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하고 부지런한 분들이 항원불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활발하고 건강해 보이는 분인데 그 에너지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배우자가 갑자기 외출이 잦아졌다거나 핸드폰으로 유난히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다거나 특정 모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피한다거나 이런 변화가 보이신다면 물론 단정 짓긴 어렵지만 한 번쯤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국내 한 가정상담 전문기관에서 항원불륜 사례를 분석해서 정리한 5가지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신경 안 쓰시던 분이 갑자기 옷을 새로 사시거나 향수를 뿌리시거나 머리 스타일을 바꾸시면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둘째, 핸드폰을 화장실까지 들고 가십니다. 예전에는 그냥 식탁 위에 두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시는 겁니다. 셋째, 특정 요일이나 시간에 규칙적으로 외출하십니다. 매주 같은 요일에 모임이 있다, 동참 만난다, 이런 패턴이 생기는 거죠. 넷째,
집에서 갑자기 체중이 늘어납니다. 불륜을 하고 계신 분들은 배우자에게 죄책감을 느끼시거나 반대로 배우자가 불편하게 느껴지면서 괜히 짜증을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현금 인출이 늘어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이 생기는 겁니다.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추궁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차분하게 관찰하시면서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국내 한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60대 이상 아르바크 연주 치명을 4년간 추적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아텐스배 상승했습니다. 코르티솔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비상경보 시스템입니다. 위험할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게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면역력이 툭 떨어집니다. 배우자의 배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 몸은 아시스 시간 비상 상태에 놓이는 겁니다. 마치 사이렌이 울리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수면장애입니다. 조사 대상의 78%가 불면증을 호소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배우자와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고 언제부터였을까 하는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해외 한 의과대학 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2.7배 높입니다. 세 번째, 우울증입니다. 조사 대상의 러시아르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 분들은 이런 일을 겪고도 주변에 말씀을 못 하십니다. 체면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말을 못하고 친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혼자 꽁꽁 숨기면서 버티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식욕도 떨어지고 활동량도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도 이 수치를 보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마음의 고통이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면역력 저하도 심각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우리 몸의 방어체계가 무너집니다. 감기에 잘 걸리고 상처가 잘 안 낫고 대삼포진 같은 질환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국내 한 종합병원 면역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극심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60대 이상에서 자연살해세포,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평균 30치 감소했습니다. 이 말은 암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거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네 번째,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국내 한 대학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극심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한 60대 이상에서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아르덴 2배 높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문자 그대로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배우자 외도 후 6개월 이내에 신장과령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실려간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잠깐 정리해드릴게요. 배우자의 불륜은 단순히 마음이 아픈 문제가 아닙니다. 코르티솔 상승, 수면장애, 우울증, 심혈관 질환까지 우리 몸 전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건강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무작정 참거나 혼자 끙끙 앓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런 상황에 놓이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 한 가정법률 전문 기관과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제안하는 현명한 대처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거를 차분하게 모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정적으로 즉응하는 겁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따지고 들으면 상대방은 그때부터 흔적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핸드폰을 바꾸고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만남 장소를 바꿉니다. 증거를 잡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드시더라도 티를 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기록, 카드 사용 내역, 사진 등을 조용히 확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분들은 이런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분들의 도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분들이 도와주시면 증거 확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70대 이상 분들이 불륜을 하시는 경우에는 디지털 흔적을 치밀하게 숨기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는데 그거를 관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먹고 찾으시면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뒤에 재정적으로 대화를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둘째, 재정 상황을 미리 파악하세요.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항원 이혼이 결정되면 재산 분할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금은의 한보미류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항원 이혼 후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쪽은 주로 가정을 지켜온 배우자입니다. 평생 집안일을 하면서 별도의 소득이 없었던 분들이 갑자기 혼자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고려하시든 안 하시든 현재 가정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연금, 주식 등 전체 재산 목록을 확인하세요. 특히 배우자가 불륜 상대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항공, 불륜 사례의 약 8% 아시바에서 불륜 상대에게 부동산을 사주거나 사업 자금을 대주거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의 재정적 의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재산 분할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연금 분할도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 중에 쌓인 국민연금은 분할 대상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그리고 퇴직금, 개인연금, 보험해약 환급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두셔야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혼자 생활하시게 되면 생활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주거비, 식비, 의료비, 공과금 등을 따져보시면 월 얼마가 필요한지 대략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 세대분들은 그동안 가계부를 배우자가 관리하신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훨씬 마음이 편하십니다. 셋째, 혼자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세대분들은 이런 일을 겪어도 체면 때문에 주변에 말씀을 못하십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시면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올라가고 수면장애가 심해지고 우울증이 깊어집니다. 금은의 한 정신건강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외도 후 전문 상담을 받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 증상이 몇 개월 만에 8% 으시스 개선되었습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녀에게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니까 부담 가지지 마세요. 대전에 사시던 68세 여성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분은 초등학교 급식 조리사로 30년간 일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남편이 연주, 4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동료 여성과 14년째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14년이나 속일 수 있느냐고요? 충격으로 3주간 거의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밥도 못 드시고
체중이 한 달 만에 5kg나 빠지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현명하셨던 점은 혼자 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달에게 말씀하셨고 달의 도움으로 전문 상담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동시에 법률 전문가 상담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혼자 사시면서도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시고 복지관에서 소외 동아리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가끔 힘들 때가 있지만 예전처럼 밤새 잠을 못 주무시는 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차라리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시한년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더 억울하다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안동에 사시던 73세 남성분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은 우체국에서 30년간 근무하시고 퇴직하신 분인데요. 아내가 교회 집사님과 만년째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알았는데 아버지에게 차마 말씀을 못 드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분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것은 상대가 온 가족이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명절마다 집에 왔었고 가족 여행도 함께 갔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 배신감은 아르배, 3배로 커집니다. 이분은 처음에 분노로 가득 차셨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법률 상담을 받고 차분하게 증거를 확보한 뒤에 상간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조금씩 그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혼자 앓지 마세요. 둘째,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존감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의 배신을 경험하시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배신은 배신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긍은의 한 심리학과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항원 불이운의 원인은 피해자의 부족함이 아니라 가해자의 자기중심적 성향과 관계 회피 성향이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자존감을 회복하시려면 세 가지를 실천하세요. 첫째, 매일 30분씩 밖으로 나가세요. 걷기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걸으면서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세로토닌은 우울한 기분을 개선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집 앞 공원이나 동네 한 바퀴만 도세요. 하루지만 꾸준히 하시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둘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동네 모임, 종교 활동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울증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국내 한 공간장수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주를 이상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4% 연주상 낮았습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셋째,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심한 스트레스는 혈압, 혈당, 심장,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 외도 후 6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를 확인하시고 신장 가령 검사도 받으시면 좋습니다. 코르티솔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혈당이 불안정해지기 쉽고 당뇨 전 단계에 계셨던 분이 급격히 당뇨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식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떨어지시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 몸에는 좋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세 끼를 드시되 우리 전통 음식인 된장찌개, 나무르반찬,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장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음식에 답이 있는 겁니다. 비싼 건강식품 살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된장, 김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항원불륜의 현실입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부부처럼 생활하며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배신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코르티솔 상승, 수면장애, 우울증, 심혈관 질환까지 몸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셋째,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증거를 차분하게 모으고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넷째, 자존감 회복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 사회활동 참여, 건강검진 받기 이 3가지를 실천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배신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돈 버느라, 우리 건강은 뒤로 미루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부관계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래 사시다 보면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눈을 마주치고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 해보세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작은 습관이 우리 부부관계를 지켜줍니다. 우리 세대의 부부관계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당당하게 나머지 인생을 멋지게 살아봅시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놀아주려면 우리가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이런 상황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께 공유해주세요.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친구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